77페이지 예제 2번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뒤를 좀 더 봐야 돼서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참고로 보시고 78페이지 하단에 복수 부문에서의 제조관계 배분라고 돼 있죠. 그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개별원가 계산 기초적인 걸 봤는데 앞으로 이제 어떤 걸 더 추가로 배울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배를 만드는 공정이 있어요. A, B, C 세 가지 작업을 착수를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는 A, B, C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직접비는 이미 다 추적이 돼 있을 테니까 고민할 게 없고, 자, 전체 제조간접비가 300원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 300원의 원가를 어떻게 했어요? 노동 시간에 따라서 쪼개준 거죠. 그래서 원가 계산 끝냈습니다. 자, 근데 배를 만드는 공정이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배를 만드는 공정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배를 만들려면 일단은 철판을 잘라내야 돼. 절삭. 그리고 잘라진 철판을 조립한다라고 할게요. 두 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제품은 A, B, C가 있는데 연말에 보니까 A하고 B는 완성이 됐고 C는 절삭만 진행된 상태예요. 그러면 A, B의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C가 기말 정품이 되겠죠. 자, 직접비는 뭐 고민할 게 없고 이제 공통비인데, 자, 300원의 공통비는 절삭 부분에서의 일부가 있을 거고 조립에서 일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절삭 부분에서의 공통비는 어디에 나눠줘야 돼요? A, B, C에 나눠줘야 돼요. 조립에서 공통비는 A하고 B에만 나눠줘야죠. 그렇죠? 얘보다는 얘가 좀 정교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300원의 공통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삭 조립에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나눠줄까? 자, 이게 나눠줄 때도 좀 전에 봤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300원 안에는 절삭 조립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원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기료인데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별비라고 그래. 개별비. 만약 개별비가 얘가 100원 50원이다 라고 하면 얘는 확인 가능한 거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제 확인할 수 없는 또 공통비가 있겠죠. 이 공통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150원이다 라고 하면 일정한 배부 기준 찾아서 또 나눠줘야 되죠. 물론 배부 기준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150원의 원가가 임차료다라고 하면 무슨 기준으로 해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면적으로 나눠보니까 얘가 100원 50원이다라고 할게요. 결과적으로 300원의 공통비는 어떻게 쪼개져요? 절삭 부분에 200원, 조립에 100원 되는 거죠. 그러면 절삭 부분의 200원은 A, B, C에 쪼개주고요. 조립 부분의 100원은 A, B에만 쪼개주면 되죠. 그 다음에 배부 기준. 자, 물론 배부 기준은 자료에서 주어지겠지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절삭은 기계 작업이고 조립은 다 사람의 수작업이다라고 하면
절삭 부분에서 배분 기준은 뭘로 쓰는 게 합리적이에요? 기기시간이 합리적이겠죠. 노동시간보다는 조립은 노동시간이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배분 기준은 공정, 부문의 성격에 맞게 달리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부문별 배분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방법을 공장 전체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문이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겠죠. 물론 시험에서는 그 두 개가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개별원가 계산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볼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절삭 부문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부문이 있더라. 제품은 절삭과 조립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공장에 가보면 절삭 조립처럼 실제 제조가 이루어지는 라인들이 있고요. 제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식당, 또 공장에도 사무지원부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장이 되는 거죠. 라인이 쫙 깔려 있고 지원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얘네들을 제조 부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문을 보조 부문 또는 서비스 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의 부문은 크게 제조 부문, 보조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공장이죠. 자, 그러면 식당에서는 어때요? 밥을 생산하겠죠. 그러면 식당에서 발생하는 쌀 같은 거, 요거는 제조 원가일까요? 아닐까요? 무조건 제조 원가라고. 저 왜 무조건이에요? 공장 발생 비용은 무조건 제조 원가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식당인데, 공장에 있는 식당인데 공장에서 식당에 생산한 그 식사를 공장 종업원만 먹는 게 아니고 본사 직원, 영업사원 먹는다라고 하면 그건 빼야 돼. 판관비로. 공장 직원들이 먹는다라고 하면 무조건 제조 원가예요. 그러면 제조 원가는 크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있는데 셋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무조건 제조 간접 원가죠. 왜 무조건 제조 간접 원가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서 제품 제조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무조건 제조 간접 원가라고. 물론 문제에서 그럴 리 없겠지만 보조 부문에서 직접 재료 원가 얼마다 쓰면 웃으면 돼요. 그냥. 그건 잘 모르고 낸 문제죠. 절대 보조 부문은 직접비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제조 간접 원가다라는 거죠. 자, 공장 사무부. 자, 공장에도 사무지원부서가 있을 거예요. 뭐 관리팀 같은 경우. 그러면 그 사무 직원의 급여는 제조 원가에 아니에요. 무조건 제조 원가라고. 무조건. 뭘로 가야 돼요? 간접 노무비 해서 제조 간접비로 가야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될까? 우리 요거 한번 봤으니까 회사 전체 제조 간접비는 300원이니까 이 300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쪼개줘야죠. 어떤 식으로? 우리 좀 전에 봤으니까 부문 개별비는 직접 부과를 해주고 공통비는 배분기준에서 나눠주고 그래서 쪼개보니까 얘가 예를 들어 100원, 얘도 100원,
얘는 80원, 20원이다라고 할게요. 쪼개보니까. 그러면 이 전체 300원은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배부가 돼야 돼요? A, B, C에 배부가 돼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자, 근데 이 100원하고 이 100원은 배부 기준 찾아서 A, B, C, A, B 하면 끝나요. 끝나는데 얘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러면 왜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할 때는 단순하지가 않을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조 부문인 절삭과 조립은, 자, 이 부문은 왜 필요하냐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A, B, C를 생산하지 않는다, 중단한다라고 하면 이거 필요 없겠지. 그쵸? 자, 근데 이 식당하고 사무부는 결과적으로 원가는 A, B, C로 가야 되겠지만 A, B, C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요. 자, A, B, C가 뭐예요? 유람선, 유선, 화물선이라고. 식당은 밥에 밥. 배가 밥을 먹어요? 안 그렇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A, B, C랑 직접 관련이 없어요. 그럼 뭐랑 관련이 있을까? 다른 부문을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 부문의 원가는 개별 제품에 배부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배부해야 돼요? 다른 부문에 배부를 해야 돼요. 다른 부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절삭 부분은 8명 밥을 먹었어. 조립은 2명 먹었습니다. 그러면 80원의 원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8대 2의 비율로 절삭과 조립에 쪼개줘야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절삭 부분에 배부된 식당의 원가는 얘랑 합해가지고 A, B, C로 가면 되고, 조립 부분의 얘는 얘랑 합해서 A, B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는 결과적으로는 개별 제품에 배부가 되지만 일단 어디에 먼저 보내야 된다? 제조 부문에 먼저 보내야 돼요. 즉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대상은 제조 부문이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겠네. 사무부. 사무부 너네 하는 역할이 뭐야? 우리 사람 뽑아주는 일이야. 그러면 인원수 미래로 한다라든지 우리가 청소해줘, 면적으로 한다라든지 해서 어디에 배부해야 돼요? 제조 부문에 배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조분이 약간 특이해요. 자, 여기까지 봤는데 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자,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무부서는 식당에서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결국에 식당에서 얘도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식당도 사무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호 용역 수수관계라고 합니다. 어디 사이에? 보조부문 사이에. 그러면 이 80원의 원가를 절삭 조립뿐만 아니고 사무부에도 보내줘야 되고, 사무부의 20원을 절삭 조립뿐만 아니고 식당에도 배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뭐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그러면 직접 단계 상호의 차이점은 뭐냐면, 직접 배부법은 너네들끼리 뭐 주고받아봤자 고만고만하니까 너네들이 주고받는 건 무시해. 그냥 주고받지 않는 걸로 봐. 무시. 단계는 무시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 인정해볼까? 일부 인정하는 겁니다. 상호배분법은 다 인정하자. 모두 인정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개별원가에서는 다 본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개별원가 계산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게 떠올라야 돼요. 요게. 모든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온다고. 요게 이제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만 여러분들은 살펴보면 돼요. 그러면 물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온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실무적으로 얘에 대해서 얘가 굉장히 원가 계산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역할을 할까? 실무적으로? 전혀 안 그렇지. 왜? 해봤자 뭘 주고받아. 관심 전혀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시험은 자주 나온다. 자주 나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을 한번 쭉 볼게요. 책을 다 봤으니까 78페이지 복수 부문에서의 제조관제 배분. 편한 마음을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인 제조 활동은 둘 이상의 제조 부문이 존재하며, 자, 이들 제조 부문은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각 부문은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제조 간접비 발생하는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 간접비를 구분하여 별도의 배부 기준으로 배부한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부문별 배부 기준 한다라고 하면 배부율이 부문별로 존재하겠죠. 배부 기준도 다르고요. 자, 제조 활동에서 발생한 제조 관제비를 각 작업에 배부하는 방법은 크게 공장 전체 배부, 부문별 배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장 전체 배부는 총 제조 관제비를 하나의 배부 기준으로 해서 단일 배부율로 개별 작업에 배부하는 방법이고, 부문별 배부는 각 제조 부문별로 제조 관제비를 집계하고 부문의 특성에 맞는 배부 기준을 별도로 선정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고민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자료에서 주어지니까. 자, 첫 번째 공장 전체 배부. 자, 얘는 제조 관제비 총액을 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일정 기준. 자, 그러면 또 생각 한번 해보자고. 자, 얘가 시험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자, 그러면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장 전체 배부 방식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볼 필요가 없지. 그러면 보조 부문에 대해서 물어본다라는 건 바로 뭐예요? 부문별 배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전체 배부는 그림 3-1을 보세요. 제 책의 특징이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물론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공장을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공부할 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장에 가본 적도 없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겠고 용어도 모르겠고 거의 암기하고 상상을 했다고. 마음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안 잡혀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있는 그림은 제조 공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공장을. 그래서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개별 원가 계산뿐만 아니고 뭐 종합 원가 계산, 결합, 혼합 다 그림 그려드릴 거라고. 심지어는 관리계까지. 그러니까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고 요게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수업 듣다 보면. 자, 보니까 전체 공정을 그냥 한 방에 하겠다 묶어서 이게 공장 전체 배부. 당연히 배부율은 하나가 존재하겠죠. 장단점, 이건 쉽네 뭐. 장점은 간단하다. 단점은 정확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부문별 배분. 이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제조 간접비를 부문별로 집계하겠다. 집계하세요. 각 성격에 맞는 배부 기준, 문제에서는 주어질 거다. 그래서 부문별 배부율은 당연히 배부율이 부문별로 존재할 거고요. 장단점은 정확하다. 공장 전체 배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점은 어렵다. 됐죠? 일단은 예제는 넘어갈게요. 자, 82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요? 보조 부문. 얘가 중요하죠. 수업 목적으로. 내기 좋잖아요. 수업 목적으로. 자,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조 부문이 있고요. 직접 제조 활동은 하진 않지만은
원활한 제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타 부문이 있더라. 얘가 바로 보조 부문이에요. 또는 서비스 부문. 예를 들어서 동력, 수선, 공장 사무부 등이 있겠죠. 자, 제조 부문이든 보조 부문이든 이들 부문에 집계된 원가는 궁극적으로 제품 생산을 위해 지출된 원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부되어야 한다. 자, 중요한 말이 있네. 또한 보조 부문에서는 직접적인 제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비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제조 관리비로 간주할 수 있다. 자, 보조 부문 배부 절차. 자, 보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 활동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보조 부문 원가는 개별 제품에 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개별 작업과 직접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보조 부문의 원가는 개별 작업에 직접 배부할 수가 없고 어디에? 제조 부문 또는 어디? 서로 주고받을 경우에는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 그림 보세요. 3-4. 일단 보조 부문의 원가는 제조에 넘깁니다. 넘겨서 제조 부문에서 개별 작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 넘길 때도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하지만 누가 결정해요? 출제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표 3-2를 보세요. 예시를 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배부 기준이 뭘까? 사람 수가 되지 않겠어요? 밥 먹는 사람들? 창고 부문은 면적으로 하면 되고. 자, 이제 문제가 나왔네. 3번. 만약에 보조 부문 간에 상호 용역 수수 시 어떻게 할 거냐? 자, 보조 부문이 제조 부문에만 용역을 제공한다면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한 후에 제조 부문에 집계된 원가를 제조 간접비를 개별 제품에 배부하면 끝나지만 현실적으로 보조 부문은 다른 보조 부문에 대해서도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와 같이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용역을 주고받는다면 주고받는 관계를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 3-5를 보세요. 자, 보조 부문 서로 주고받는 경우에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어요. 첫 번째, 직접 배분법. 중요한 키워드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 부문 상호 간에 주고받는 관계를 무시한다. 무시하기 때문에 어디에만 배부하면 돼요? 제조 부문에만 배부하면 되겠죠. 자, 하단에 이제 그 그림 3-6 이해가 되세요? 요거는 좀 이따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올 거예요. 다시 한번. 자, 단계 배부법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부분적으로 인식한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림 3-7, 3-8도 좀 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상호 배분법. 보조 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한다. 당연히 이 방법은 어때요? 이론적으로 타당하지만 복잡하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81페이지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이제 부문별 배부에 대한 문제고요. 예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어때요? 좀 자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원가 관리 회계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료가 좀 많아요. 많다고. 자, 그래서 자료 정리. 자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제 예제 풀면서 조금 연습할 거니까.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물론 이제 우리 해답에 보면 문제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답이 제시될 수도 있는데 실제 제가 문제 실판에 풀어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풀어 드리는 건 처음에 시작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도 칠판에 풀어 드린 스타일로 푸시라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라지면 안 돼요. 원가 관리 회계는 똑같아야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줄 수 있고
머릿속에 딱 기억이 돼요. 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한국은 X1년 초에 영업을 시작했다. 또 나오죠. 기초재고는 없었다라는 거고요. 301번, 302번, 303번을 착수했고요. 301번, 302번을 완성했고 303번은 기말 제공품. 자, 공장에는 두 개의 제조 부문이 있더라. 절삭, 그 다음에 조립. 세 가지 작업에 대한 제조 원가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일단 우리의 목적은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301번, 302번, 303번이 있고요. 원가는 재료비, 농업비, 제조간접비죠. 얘는 사실 자료에선 주어져 있긴 하지만 의미가 없는 거죠. 직접비니까. 자, 우리의 목적은 제조간접비를 잘 나눠주는 거예요. 현재 제조간접비가 얼마예요? 1월 중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는 X, Y 각각 3만원, 9만원이다 라는 거죠. 그럼 전체 원가는 얼마라는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12만원인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공장 전체 배부 방식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제조간접비의 배부 기준이 주어져 있겠죠? 그럼 배부 기준 가지고 뭘 찾아요? 배부율 찾은 다음에 나눠주면 돼요. 좀 전에 본 것처럼. 근데 우리 문제는 어때요, 지금? 제조간접비를 X, Y로 쪼개는 거죠? 뭐 한 거예요? 요거 했다가 X, Y로 쪼갠 거라고. 쪼개려면 뭐 해야 돼요? 전체 제조간접비를 X, Y에 나눠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에서는 이미 나눠놨어. 나눠놨죠? 어떻게? 자, 우리 회사의 공정은 X 공정이 있고 Y 공정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12만 원을 쪼개보니까 X가 얼마예요? X가 3만 원이고 Y가 9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X의 배부 기준, Y의 배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추가 자료 볼게요. 요구사항. 제조간접비 배부 시 부문별 배부율을 사용하고, 자, 밑줄 X 부분은 직접 노동시간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 위에 올라가서 노동시간이라는 자료에서 X 부분에 밑줄 쳐야죠. 몇 시간씩? 60시간, 60시간, 80시간. 그렇죠? 그러면 X 부문에 3만 원은 어떻게? 60, 60, 80시간 비율로 쪼개주면 돼요. 그렇죠? 다시 요구사항. 자, 밑줄 Y 부문은 기계시간.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시간에서 Y 부문의 밑줄. 그러면 9만 원은 어떻게? 60시간, 150, 90시간 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끝난다고. 결국에 X의 배부율, Y의 배부율 계산한 다음에 X는 노동시간이니까 301번에 몇 시간 곱해주면 돼요? 60시간 곱해주면 되고, 302번에 몇 시간 곱하면 돼요? 60시간, 그 다음에 303번은 80시간 곱하면 된다고. 그러면 Y 부분은 배부 기준 기계시간이니까 배부율 계산한 다음에 301번에 몇 시간 곱하면 돼요? 기계시간에 Y 보니까 몇 시간이에요? 60시간. 302번에는 몇 시간? 150. 303번엔 90 하면 되죠.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럼 결국에 뭐만 찾으면 돼요? X와 Y의 배부율만 찾으면 되죠. 배부율만. 먼저 X 부문의 배부율은 X 부분의 전체 제조간접비는 3만 원이고요. X 부문에서의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60, 60, 80 하니까 200시간. 자, 200시간 나누면
시간당 150이 되고 150이죠. 자, Y는 총 9만 원이 되고요. 총 몇 시간이에요? 다 더하니까 300시간? 자, 300시간 나누니까 시간당 300원이 됩니다. 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틀은 변하면 안 된다라는 이 틀은. 그러니까 이 제조간접비를 한 번에 보내줄지 여러 개로 나눌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보조 부분. 자, 보조 부분 내용이 조금 많은데 이 보조 부분도 일단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4번 한번 읽어보세요. 볼게요. 한국은 두 개의 보조 부문 A, B 하고요. 두 개의 제조 부문 X, Y가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요게 현재 부문별로 집계 된 원가죠. 그러면 이 합계 내면 얼마가 되냐면 15만 원이에요. 이 15만 원이 바로 뭐예요? 제조간접비죠. 자, 이 제조간접비를 1차적으로 부문별로 쪼개놓은 겁니다. 그쵸? 우리가 배운 거랑 계속 연결을 시켜야 돼요. 물론 이제 보조 부문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엽적인 부분을 내긴 하지만 우리는 큰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체 제조간접비가 15만 원인데 일단은 보조 부문하고 제조 부문을 쪼개놓은 거예요. 그럼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조 부문에 보내줘야 되죠. 그 단계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만. 그러면 자, 보조 부문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자, 보조 부문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정리할 게. 뭘 정리해야 되냐면 일단은 A, B가 보조 부문이죠. X, Y가 제조 부문이고 무조건 보조 부문을 앞에 빼놔야 돼. 정리할 때. 간혹 어떤 문제를 보면 제조 부문부터 써놓은 책이 있거든요. 바꿔야 된다고. 제조 부문이 앞에 나오면 실수하기 쉬워요.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바로 뭐예요? A 부문은 요렇게 용역을 제공하니까 요 비율로 나눠주면 되고 B는 요렇게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선택. 보조 부문을 앞으로 빼야 하는 건 필수고요.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바꿔. 비율이 훨씬 쉬워요. 이해하시기.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 얘는? 50%, 30%, 20%가 되고요. 자, 얘는 40%, 20%, 40%. 요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양으로 해도 되고 비율로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일단 문제 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직접 단계 상호 배분을 왜 하냐면 보세요. A가 보조 부문인 B한테도 주고 있고 다시 B가 A한테도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상호 용역 수수 관계라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무슨 방법이 있었어요? 직접 배분법. 얘는 주고받는 관계를 무시하자. 자,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지우면 되지 뭐. 무시하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쉽죠? 서로 주고받는 게 없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일단 A 부분 3만 원은 B한테는 줄 필요 없죠. 안 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X, Y의 어떤 비율로? 30%, 20%니까 3만 원 곱하기 30% 하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30% 곱하라는 게 아니고 3대 2의 비율이 3대 2의 비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3만원 곱하기 총 0.3, 0.2분 0.3이니까 60%가 되죠. 18,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하면 되고요. 자, 이 6만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한테는 안 준 걸로 보기 때문에 2대 4의 비율로 3분의 1, 3분의 2죠. 1대 2의 비율이니까. 그러면 X 부문에는 2만원, 4만원 하면 되죠. 결국에 어떻게 정리가 돼요? 보조 부문의 원가가 제조 부문의 집계가 되죠. 그래서 73,000원, 77,000원이 됩니다. 당연히 요 두 개 합한 금액은 뭐랑 같아야 돼요? 얘랑 같아야죠. 뿌려져 있던 걸 다시 모았으니까. 자, 근데 실제 문제는 얘만 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단계를 생각해야 돼? 그 다음 단계를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부문이 몇 개? 두 개라고 두 개. 그러면 X 부문의 원가 집계됐으니까 뭘 찾아야 돼요? X 부문에서의 배부 기준 찾고, 그래서 배부율 계산하고요. Y 부분의 배부 기준 나눠서 배부율 계산해서 이제 개별 제품에 보내줘야 되죠. 거기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만 물어본다라고 하더라도. 됐어요? 여기 직접 배부법.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배부법. 단계 배부법은 일부만 인정하겠다. 일부. 자, 그럼 일부의 의미가 뭘까? 일부. 자, 일부의 의미는 보조부분 간에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누구부터 할 거야? 순위 결정해야 된다고. 만약에 A부터 한다라고 하면 물론 우선순위도 누가 결정해요? 출제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A부터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조금 전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50%, 40% 있었잖아요. 자, A부터 한다라고 하면 A가 B에 주는 걸 인정을 해. 인정하는데 B는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단계 배부법이에요. 그러면 항상 A부터 하는 건 아니죠. B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주어지겠지만 이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조 부문의 배부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적용하더라. A번 다른 보조 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이 큰 부분. B는 다른 보조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수가 많은 부분. C는 발생 원가가 큰 부분. 자, 느낌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것부터 하라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는 주어질 거고요. 그러면 자, A부터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3만 원은 B 주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얼마 줘야 돼요? 50%니까 15,000원. 30%면 9,000원, 6,000원. 끝났죠? A는 끝난 거예요. B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B는 원래 6만 원 있었잖아요. 근데 6만 원만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고 A로부터 15,000원도 받았어. 얼마를 보내줘야 돼요? 75,000원을 보내줘야죠. 어디에? 이제 B한테는 안 주고
XY에 대해서만 1대2의 비율이니까 25,000원, 5만원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단계배분법. 물론 B부터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상호배분법. 상호배분법은 주고받는 관계를 모두 다 인정하는 방법. 가장 복잡하겠죠. 그러면 조금 주고받는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자, A라는 보조 부문의 원가는 얼마예요? 3만원. 어디에 배분해야 돼요? BX, Y에 배분해야 됩니다. 제공 비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50%, 30%, 20%죠. 자, B는, 자, 6만원을 어디에 배분해야 돼요? A, X, Y에 배분해야 돼요. 제공 비율은 40%, 20%, 40%가 되죠. 자, 근데 A가 3만원을 배분하려다 보니까 B가 A한테 40%를 주죠. 그러면 3만원만 배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어떻게 해야 돼요? 0.4 B를 가산해야 된다고. B도 마찬가지죠. 6만원만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A가 B한테 50%를 주고 있으니까 6만원에다가 0.5 A를 가산해야 됩니다. 결국에 상호배분법을 풀려면 뭐부터 찾아내야 돼요? 이 배분할 원가 0.4 B를 가산하고 0.5 A를 가산한 금액부터 계산해야 돼요. 결국에 A가 배분해야 되는 원가는 3만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0.4 B를 가산해야 되고, B가 배분해야 될 금액은 6만원만 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0.5 A를 가산해야 됩니다.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연립방정식? 자, 식이 2개고 미지수가 2개니까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쉬운 방법이 요 B하고 얘랑 같잖아요. 그러면 자, A는 3만원 더하기 0.4 6만 더하기 0.5 A를 하면 되죠. 그래서 A를 정리해보면 67,500원 67,500원이 되고요. 자, 67,500원을 여기 집어넣으면 B 계산할 수 있죠. B를 계산하니까 93,750원이 돼요. 자, 얘를 계산했으면 우리가 배분해야 되는 금액은 A는 얼마? 67,500원이 되고요. B는 93,750원을 배분해야 된대요. 근데 좀 뭔가 이상하죠? A는 3만원 밖에 없는데 67,500원을 배분해야 되고, B도 6만원 밖에 없는데 93,750을 배분해야 된대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금액이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A 67,500원에 50% 하면 정확하게 33,750이 돼요. 그리고 정리가 된다고. 자, 30% 하게 되면 22,250이 되고요. 13,500원이 돼서 A는 끝났고, 자, 93,750원에 40% 하면 얼마가 돼야 돼? 그럼 당연히
37,500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750, 37,500 해서 이제 X 부분, Y 부분 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상호배분법. 자, 세 개를 다 봤어요. 자, 다시 이제 내용으로 와서 페이지 84페이지. 자, 이제 그림 3-6이 이해되세요? 자, 그림 3-6 보조 부문 원가를 다른 보조 부문에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그 다음에 3-7 단계 배부법. A 부분부터 한다라고 하면 A의 원가는 B에 넘겨주죠. 하지만 다시 B는 A한테 못 간다라는 거죠. B부터 할 경우 3-8 B는 A한테 주지만 A는 다시 B한테 못 줘요. 자, 다음 페이지. 상호배분법. 둘 다 주죠. 둘 다 주죠. 그럼 장단점. 직접 배분법. 단순하다. 단점.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단계 배분법. 일부 고려하기 때문에 직접 배분법보다 밑줄. 이론적으로는 우수하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수한데 직접 배분법보다 더 정확하다.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단계가 이론적으로 우수하긴 하지만 정확도는 알 수가 없어. 왜? 단계는 우선순위에 따라 원가가 천차만별이거든.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직접 배포보다 정확도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정확한 건 당연히 상호 배분법이겠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